실제 돈은 누가 벌죠?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보통 벌죠.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보통 잘 못 벌어요. 소수인을 제외하고는. 첫 번째는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돈이 쌓이는 구조, 이 구조를 몰라서 그렇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랭군입니다. 오늘은 종잣돈 1억 통장에 있을 때 드는 감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종잣돈이 좀 여유롭게 통장에 있으면 보통 어떤 감정이 드세요? 제가 만난 분들은 크게 두 가지의 어떤 부류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혹시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뭐 이야기하는 주제가 좀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투자의 본질에 대한 얘기들을 쭉 들어갈 거라서 좀 재밌게 들어봐 주세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종잣돈이 내 통장에 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투자금을 빨리 어딘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듭니다. 어딘가 투자를 기왕이면 빨리 해야 할 것 같다. 돈을 벌어오게끔 시켜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단순히 그런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뭐 1억일 수도 있지만 뭐 3억, 5억 있으면 진짜 이걸 가만 놔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주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안전하게 부동산에 묻어두고 싶은데 막 그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고민을 이제 왜 하는 거냐, 이게 우리가 이제 어디다가 투자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인간은 고민하는 거를 빨리 탈출하고 싶어요. 탈피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의 원천을 잘 따라가 보면 뭐가 있냐면 바로 이 고민을 빨리 털어버리고 그리고 일상에 집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 투자를 잘하는 게 목적인가요? 빨리 하는 게 목적인가요? 지금 이거에 사로잡히면 투자를 빨리 하는 게 목적으로 바뀌어버려요. 왜? 고민을 빨리 털어버려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야 좀 마음 편하게 이제 투자 고민 안 하고 이제 공부 안 하고 그냥 좀 그래 일상에서 집중하자. 기다리면 그게 무릎으로 자라나겠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웃기죠 이게. 근데 이게 빨리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조바심이 나죠. 그래서 투자에 조바심이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부류가 있을까요? 이런 부류도 있어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데 이거를 좀 종잣돈이 한 2억 정도 있는데 이 투자를 해버리면 어쩌지? 종잣돈이 소진되고 나면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거예요. 나 이제 뭐 하지? 나 할 게 없는데 나 매달 투자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은 공부할 마음이 안 생기던데 임장도 안 가게 되던데 만약에 내가 어설프게 해가지고 후회할 선택을 하면 어쩌지? 그리고 또 혹여나 사고 나서 한 8개월 좀 지나가지고 정말 좋은 상이 와가지고 정말 좋은 타이밍, 좋은 지역, 좋은 물건이 막 보이면 어쩌지?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하는 게 겁이 나요. 되게 불안해요. 여기서 나오는 감정이 불안함이에요. 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이걸 다 소진하고 나면이라고 상상하면서 그 다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생각하는 거거든요. 불안하죠. 근데 재미난 건 뭐예요? 이 조바심을 우리 어떤 이 뇌에서 메시지를 보낼 거 아니에요. 메시지를 보내면 우리 인간은 행동하게 되죠. 그 행동이 어떻게 되죠? 야 빨리 해, 빨리 투자해. 이런 메시지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행동을 옮기기 위한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저 어설프게 이거 해가지고 너 하고 나면 이제 너 쫄쫄 굶어야 돼. 이거 돈 모으려면 시간 한참 걸려. 나중에 좋은 기회 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야 그 속도를 늦춰, 스탑해, 기다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빨리 하라고 했다가 기다리라고 했다가 빨리 하라고 기다리라고 했다가 이게 메시지가 두 개가 동시에 오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사람이. 이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오기 때문에 사람이 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우니까 이걸 빨리 그냥 이 괴로우면서 탈출하고 싶다 해서 아무거나 사버리는 거거든요. 감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게 그 감정은 종목별로 감정이 좀 다르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뭐 예금 적금 할 때랑 또는 주식을 할 때랑 또는 부동산 할 때 그 감정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근데 그 큰 두 개의 감정은 결국은 야 빨리빨리 해. 이 조바심과 그 다음에 불안함 요 두 가지의 감정은 항상 동시에 오는데 주식부터 볼까요? 주식 조바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올라타는 주식 지금 빨리 사야지. 이거 당연히 있죠. 부동산은요? 당연히 있죠. 상황이 조금이라도 막 좋은 쪽으로 바뀌면 막 사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불안함 있을까요? 야 이거 내가 잘 산 거 맞을까? 사고 나서 후회하고 야 더 좋은 기회가 오면 어떡하지? 후회? 당연히 있죠.
주식 후회가 있습니다. 사고 나서 야 하루 지나가지고 잘 산 거 맞을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왠지 하루 만에 좀 1% 빠져버렸네. 나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근데 후회를 했을 때 이걸 바로 수습할 수 있을까요? 팔아버릴 수 있죠. 회수가 가능해요. 근데 부동산 어떡하죠? 사고 나면 한 달 뒤에 바로 후회하거든요. 시세가 올라가려나 안 올라가려나 한 달 만에 뭐 시세가 변하겠습니까? 근데 후회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죠. 지인들한테 여기 샀는데 괜찮을까? 근데 한 10명 중에 한 명이 이걸 왜 샀어? 이렇게 한 순간 그치 나도 그런 생각이야 하면서 이제 바로 후회하죠. 근데 이거를 번복 가능합니까? 어렵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렵다는 거예요. 뭐 세금 냈죠. 단기 매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또 중개사에 물건 내놔야 되죠. 언제 팔릴지도 모르지. 임차도 지금 맞춰져 있지.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 큰 차이가 있더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식은 이거를 그 다음날 바로 팔아가지고 또 다른 투자를 또 하죠. 사실은 뭐 하루에 열 몇 번도 할 수 있죠. 이거 샀다 저거 팔았다 이거 샀다 저거 팔았다. 근데 부동산은 불가능하죠. 한번 하고 나면 묶여버리잖아요. 그래서 할 게 없어져요. 특징이 너무 다르죠. 예금은 뭐 좀 더 다른데 오늘 그냥 패스할게요. 자, 이랬을 때 재미난 건 뭐냐면 이 감정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이어지느냐. 보통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결국은 단타 투자를 할 거냐 장기 가치 투자를 할 거냐로 나뉩니다.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나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누가 돈을 벌죠? 실제 돈은 누가 벌죠?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보통 벌죠.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보통 잘 못 벌어요. 소수인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면 대중들은 절대 다수는 무엇을 하느냐? 단타를 하죠. 길게 안 가져가요. 진짜 길어봐야 1년?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소수죠. 실제 소수가 돈을 번다는 거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아까 빨리빨리라고 하는 게 있었고 기다려라고 하는 감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중들은 빨리빨리의 9고요. 기다려가 1이에요. 9대 1 비중으로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죠. 네, 그렇지만 이 소수의 인원들은 뭐 고수의 영역들은 어떨까요? 기다려가 9죠. 빨리빨리는 1의 감정만 씁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어떨까요? 부동산은 장기가 있을 때 단타가 좀 어렵죠. 단타가 없진 않아요. 있긴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처음부터 싸게 좀 살 수 있는 경매 같은 종목들이 여기에 있죠. 근데 경매를 하는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많을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파트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1주택 해가지고 오랫동안 보유한 사람들, 그 아파트에 뭐 20년 이상 거주하고 뭐 보유를 그 이상 한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에 대중이 여기 있어요. 오히려 소수는 여기에 있죠. 물론 여기도 돈을 벌지만 재미난 건 대중들도 돈을 벌어요. 이 사람들도 노력하면 돈을 버는데 너무 단타만 하고 장기 보유 안 한 사람들 돈을 별로 못 벌고요. 오히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식이 별로 없는데 입지 좋은 곳에다가 그냥 옛날부터 하나 사놨는데 오랫동안 갖고 있었더니 엄청나게 많이 자산이 커진 경우가 많죠. 이게 이제 현명해서 그런 게 아니라 현명한 사람들이 하는 게 결국은 장기 투자인데 의도치 않게 부동산은 아까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그냥 장기 보유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다. 종별 감정이 다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감정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알거든요. 어떤 걸 바꿔야 되는지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은 종잣돈 1억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뭐랑 연결돼 있죠? 감정하고 너무 연결돼 있더라. 근데 현명한 사람들은 이거를 분리를 잘하더라.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 이걸 거의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감정이 정반대의 어떤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미치는 거죠. 이게 거의 감정과 종잣돈이 동일화되어 있는데 한쪽에서는 기다리라고 하고 하나는 지금 빨리 하라고 하고 이게 동시에 나오니까 이거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문제 지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감정이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감정을 동일시화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어떻게 그럼 다른 사람들이 이걸 잘 분리해서 슬그럽게 하고 있을까? 그걸 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걸 동일시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잣돈을 소진하고 나면은 내가 할 거 없어가지고 너무 불행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은 언젠가 종잣돈을 무조건 투자를 하게 될 거고 투자함과 동시에 바로 불행이 시작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말이죠. 이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전혀 잘못된 설계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냥 이런 감정이 있구나. 어떻게 하면 우리 조바심을 안 낼 수 있을까? 이걸 공부해 볼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볼까? 좋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조바심을 안 열리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배워갖고는 원천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왜? 문제 지점이 사실은 엄밀하게 조바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종잣돈과 감정을 동일시하고 있는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돈이 쌓이는 구조, 이 구조를 몰라서 그렇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돈과 감정을 어떻게 분리할 건지, 이 분리에 대한 마인드 세팅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마인드 세팅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행동으로 반복하면서 우리 뇌를 좀 실질적으로 바꾸는 게 필요해요. 행동을 통해서. 이게 마음가짐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마인드 이해하고 행동을 옮기면 그제서야 이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면 어떨까요? 세 가지만 짧게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가 이 자본주의에서 돈이 쌓이는 구조를 이해됩니다. 자, 돈이 쌓이려면 봐봐요. 수입 있죠. 그 다음에 보통 우리 지출하죠. 지출하고 나면 뭐가 남죠? 잉여 자금이 남죠. 이 잉여 자금으로 뭐 쌓아가지고 뭐 한다?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왜 어렵다고 보냐면 얘는 굉장히 위태로운 돈이에요. 이게 언제 사라질지 모를 돈이에요. 특히 소비로. 야, 우리 매달 힘들게 150만씩 모아가지고 이번 연도에 1,500만 모았어. 그중에 절반 한 600만 원 정도는 우리 여행을 가도 괜찮지 않을까? 야, 날씨 너무 추운데 야, 우리 지금 파카 입은 지 3년 넘었잖아. 왜 가족끼리 한번 다 그거 다 새로 사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다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안 쌓이죠. 절대 안 쌓여요. 저는 저 자신을 믿지를 않거든요. 인간을 믿지를 않아요. 저 자신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무조건 돈이 안 쌓입니다. 실제 돈이 쌓이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죠. 수입이 있으면 그 사이에 선저축을 해야죠. 그리고 지출을 하고, 그리고 남은 게 잉여 자금인데 보통은 선저축을 그냥 마음대로 하지 않죠. 우리가 매달 얼마 정도 쓰는지를 잘 이렇게 가계부 써가지고 우리 이 정도 쓰는구나, 쓸데없는 거 빼고 났을 때 이 정도는 꼭 쓰는구나 하면 이 정도는 꼭 저축할 수 있겠구나 하고 세팅을 딱 하고 이렇게 하게 되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나지 않고 그래도 조금은 남을 거예요. 이거보다는 작겠지만 말이죠. 근데 그렇지만 이 잉여 자금도 위태로운 돈이에요. 좀 사라질 거라고 봐요.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돈, 안전한 돈은 바로 여기 있죠. 선저축. 그리고 이 돈은 특징이 쌓이는 돈이에요. 돈이 쌓여요. 왜? 손을 안 대니까. 선저축하고 또 그다음 더 선저축하고 또 내년에도 선저축하고 그럼 어떻게 되죠? 돈이 이렇게 쌓이죠. 쌓인 거를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목돈이라고 하죠. 쌓였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를 할 때는 얘를 종잣돈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이걸 갖고 투자를 하죠. 투자라고 하는 게 그냥 은행에다가 가만히 내비두면 사실 뭐 이자를 거의 안 주잖아요. 근데 이걸 최소한 뭐 예금 적금이라도 들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뭐 주식을 할 수도 있고 부동산을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채권을 살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목돈은 어떻게 보면은 뭐 현금 자산이라고 보고, 여기는 사실은 여기 있는 거 자체가 시세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뭔가 배당을 가져오기도 하고 돈을 벌어오는 자산의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달라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소진된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 뭐 이렇게 뭐 종잣돈을 소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체가 이제 소진이라는 자체가 우리한테 굉장히 이상한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그게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을 다른 형태로 바꾼 것뿐이다. 영어로 exchange, 교환했다. 이렇게만 그냥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소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돈은 어디서 쌓이는 거다? 여기서 쌓이는 거다. 이거는 그대로 또 유지되고 있는데 얘는 돈을 벌어올 수 있게끔 구조가 있는 곳으로 보내놨다. 그러니까 현금 그대로의 상태가 아니라 여기서 계속 쌓일 것이고 얘는 얘 나름대로 노력을 할 것이다. 나는 인간으로서 이 돈을 버는 것이고 돈은 돈으로서 이 돈을 자기가 계속 불려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건데 그건 내가 이제 뭔가 시켜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에 집중만 하면 되는구나. 이런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아까 해야 될 게 그 마인드 세팅, 돈과 감정을 그 분리하기 위한 마인드 세팅이 좀 필요하다 했잖아요. 이런 거예요. 종잣돈은 소진되거나 쓴 게 아니다. 잠시 다른 형태로 둔 것이다. 바꾼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선저축을 하죠. 선저축을 계속 지속하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목돈은 계속 불어난다. 목돈이 계속 불어나는데 그 돈을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자산으로 바꾸죠. 자산도 불어난다. 자산 중에 일부를 또 현금으로 바꾸면 또 목돈이 생기죠. 근데 더 큰 돈이 돼 있겠죠. 또 그동안 모은 목돈과 또 목돈을 넣으면 더 큰 목돈이 생긴다. 그럼 그걸로 또 더 좋은 자산을 살 수 있겠죠. 이렇게 계속 좋은 마인드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산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 마인드 세팅을 이제 우리가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한 가지 좀 더 한다면 실질적인 이제 행동으로 조금 옮기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방금 얘기한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선저축이에요. 선저축은 여기 보면 이렇게 우물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 수입에서 선저축을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언제 이걸 내가 다 쌓아 올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쌓인다라는 거예요. 선저축 이꼬르 편안함이에요. 불안함이 아니라 얘는 계속 쌓이기만 하거든요. 선저축을 우리가 조금 더 늘려나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뭐 조금 저축을 적게 하겠지만 나중에 결국은 좀 늘려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지금도 빠듯한데 어떻게 선저축을 늘려요? 라고 하겠죠. 그러면 수입을 늘리면 됩니다. 그러면 선저축 늘리는 거는 껌입니다. 아니 근데 수입을 어떻게 늘려?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둘 중에 뭐가 어려울까요? 저는 없는 돈에서 선저축을 늘리는 것보다 수입을 늘리는 게 사실은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늘리면 선저축은 그냥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선저축을 하는 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선저축을 하는 것 자체를 처음에 이걸 푼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뭐 50만 원 모았다가 또 뭐 30만 원 썼다가 남은 20만 원에서 다음에 또 50만 원 모았다가 합쳐가 70만 원 됐다가 또 뭐 하나 사가지고 또 50만 원 날라가고 이렇게 하면 계속 푼돈이죠. 그게 아니라 건들지 않으면 얘를 쌓아 올리면 걔는 목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돈이 만들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해요. 이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선저축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를 쌓아 올려야 돼요. 그게 이제 목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목돈이 언젠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이제 다른 자산으로 바꾸는 행위를 분명히 해야 되죠. 이 행위를 하면 소진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거를 조금 뇌를 뜯어 고치기 위해서 내가 요거를 바꾸는 교환이라는 행동을 하잖아요. 이 행동을 할 때마다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나에게 뭔가 작은 선물을 주는 것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가족끼리 간단하게 식사를 한다거나 너무 크지 않은 그 정도의 이벤트는 필요하다. 제가 아는 사람들 보면 부동산 계약 같은 거 딱 하면 계약서 쓰자마자 바로 같이 뭔가 밥을 먹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뭔가 사서 나중에 팔아가지고 수익을 남기면 그제서 나에게 선물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뭔가 샀는데 돈을 못 벌고 뭐 잃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행위 자체를 안 하고 싶다. 이렇게 되죠. 나를 비난하게 되죠.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목돈을 자산으로 바꾸는 행동을 한 그 행위 자체를 일단 칭찬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행위를 했을 때 다 하고 수익이 났냐 안 났냐는 그거는 그 다음에 문제거든요. 그거는 그 별도로 또 칭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초반에 이벤트가 발생하자마자 이걸 하게 되면 이게 우리 뇌 자체를 계속 바꾸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더 한다고 하면 일단 여유 자금을 남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앞에서 그런 감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고 나면 또 좋은 기회가 오는 거 아니야? 사실 좋은 기회는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자금을 조금 남겨두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지금 목돈도 빠듯하고 얘를 투자하는 것도 빠듯한데 이거 여기서 어떻게 여유 자금까지 남기고 투자를 해요? 라고 하겠죠. 처음에는 그게 어렵습니다. 네,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이 지금 영상을 보는 분들이 전부 사회초년생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소득도 좀 늘어나 있고 그쵸? 수입 자체가 선저축할 수 있는 금액도 사실은 시간 지나면서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걸 오랫동안 쌓아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쌓여있는 돈, 목돈도 좀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다른 자산들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자산들을 정리하면 또 목돈이 또 커지기도 해요.
지금 당장 목돈이 적을 수 있지만 나중에 또 다시 회수될 걸 생각해보면 분명히 뭐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랬을 때 그걸 다 쥐어 짜가지고 또 막 전부 투자하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제는 조금씩 여유 자금을 남기는 것도 필요하다.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그 통장에 뭐 1,000만 원 그거 남아있는 꼴을 못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자산 크기 대비 어느 정도는 현금 자산을 무조건 남겨둬야 되겠구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를 좀 높여 나가라는 소리예요. 처음부터 막 여유롭게 남기고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거 마지막에 한 가지가 뭐냐면 좋은 투자를 이제 해야 되겠죠. 좋은 투자란 뭐냐? 저는 기본적으로 시간에 묻는 투자가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해요. 아까 첫 번째가 나왔잖아요. 장기 투자. 오래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을 사야 된다. 오래 보유하고 싶은 자산을 사야 된다. 그 자산과 결국은 동행해야 된다. 저는 이 의견에 저는 찬성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오래 보유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래 보유할 자산을 기왕이면 좀 저렴할 때 사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좋은 자산이 엄청 저렴한 시점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하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가치가 훨씬 중요하다. 가치가 있는 걸 사서 어차피 오래 보유할 거기 때문에 그거 이제 조금 뭐 한 5천만 원 1억 싸게 샀냐 안 샀냐 이거보다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렇게 가치가 있는 걸 보는 눈이 없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이 보는 눈을 결국 그게 역량이기도 하고요. 투자에 대한 그게 어떻게 보면 재능이기도 합니다. 이 재능은 그냥 만들어지지가 않죠. 제가 저번에 한번 재능 만드는 법 설명한 영상 올린 적 있죠. 이 목표 같은 걸 잡지 말고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주 매월 가장 단순한 이 반복 행동들을 뭐를 해야 되는지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하고 이것만 계속하면 무조건 재능이 생기는 거고요. 재능이 생기면 이 눈이 생기는 거고요. 눈이 생기면 그 가치를 볼 줄 아는 거고요. 그러면 동행만 하면 되거든요.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감정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조바심이었고요. 두 번째가 불안함이었습니다. 근데 이 조바심은 결국 우리한테 빨리 하라고 자꾸 메시지를 보내고요. 불안하면 그거 소진하면 안 돼라고 막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멈춰, 하지 마.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제가 몇 가지 마인드 세팅에 대한 이야기했고 행동에 대한 조언들도 4가지나 드렸어요. 이 행동들이 여기 매핑해 보면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게 선저축이었거든요. 선저축을 하는 건 뭐냐면 자꾸 돈이 사라진다, 소진된다. 근데 선저축은 이거는 무한정 늘어만 가는 게임이다 얘기했잖아요. 이건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그래서 이게 불안함이 아니라 편안함으로 다가옵니다. 집중을 종잣돈이 소진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가장 본질이 되는 선저축 이게 지금 매달 쌓여가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 라는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어떤 교환이라는 행위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축하해 주라 했잖아요. 이벤트. 그러니까 소진하는 게 아니다. 교환한 거다. 교환은 축복이다 라는 거. 물론 공부하고 해야 되겠지만 말이죠. 그 다음에 여유 자금 같은 것도 조금은 주라고 했죠. 기회가 어디서 올지 모르니까. 근데 아까 그 불안함의 원천에 있어서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오는 거 아니야? 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 확보해둬라. 이게 나중에 최후의 보류 역할도 한다. 두 가지 역할을 한다. 마음의 안정과 최후의 보류, 뭐 나중에 뭐 역전세 나거나 뭐 이런 거 있을 때도 다 이걸 조치할 수 있으니까 이 3가지 행동들은 전부 다 이 불안감을 없애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동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빨리빨리에 대한 건 사실은 좋은 투자에 대한 관점의 변화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집중할 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재능을 계속 갖춰 나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지금이에요.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환경이 되면 어떤 상황이 되면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 기준이 내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지금 다음 달 뭐 13일 오후 2시에 사야 됩니까? 이런 거를 미리 정해놓고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라 A, B, C, D, E, F까지 이 모든 조건이 다 만족되는 상황이 되면 나 그때 투자할래. 이 기준만 갖고 있으면 사실은 딱 떨어지면 그 지역을 딱딱 대입해보고 맞 떨어지면 yes 나오는 거 아니면 no 나오는 게 맞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좋은 투자를 해 나가면 결국은 이 빨리빨리 조바심에 대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종잣돈 1억 통장에 있을 때 드는 감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좀 여러분들에게 실제 돈을 모아가는 과정, 불리는 과정, 자산을 늘림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